나보다 우선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를 내팽개치면서까지 챙겨야 할 관계는 없습니다. 그 누구보다 소중한 것은 바로 나 자신임을 잊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치깔피 소리내어 있다입니다. 오늘은 마음이 지치고 고단할 때, 감정이 뜻대로 조절되지 않을 때,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오래 상처가 남을 때, 그럴 때 읽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책입니다. 포쉬의 오늘만큼은 나를 위해입니다. 저자는 정신건강의학과 병설상담센터에서 오랜 시간 심리상담사로 일해온 분으로 착한 아이가 자라 서툰 어른이 되었습니다 등 마음과 관계를 다룬 여러 권의 책을 써왔습니다. 이 책은 마음이 지쳤을 때 내가 왜 이렇게 힘든지를 분석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드는 사고방식과 마음 사용법을 정리한 심리 에세이입니다. 무겁지 않게, 하지만 가볍지도 않게 하루하루를 버텨온 마음을 다정하게 어루만져주는 책입니다. 또 일본의 인기 일러스트레이터 모쿠모코의 그림이 함께 실려 있어 책장을 넘기는 동안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면서 따뜻해지더라고요. 무엇보다 이 책을 읽고 괜찮아, 오늘만큼은 나를 먼저 챙겨도 돼 하고 나 자신에게 좀 너그러워지고 나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책에는 뇌과학과 심리학을 바탕으로 마음을 빠르게 진정시키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들도 소개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왼손 주먹을 약 45초간 꽉 쥐었다가 15초 동안 힘을 푸는 동작을 몇 차례 반복하면 신체 반응을 통해 감정이 가라앉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일상 속에서 조금 더 평온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팁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포쉬의 오늘만큼은 나를 위해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세상의 모든 지혜를 읽어드리는 소리내어 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큰 힘이 됩니다. 휘둘리고 흔들리고. 부자와 당나귀라는 유명한 우화가 있습니다. 한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당나귀를 팔러 시장에 가고 있었습니다. 부자가 당나귀를 끌고 걸어가는 모습을 본 한 행인이 당나귀에 타지 않고 걸어가다니 어리석기는 이라며 혀를 찢찢 찼습니다.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한 아버지는 아들을 당나귀에 태웠습니다. 얼마나 걸어갔을까요? 이번에는 또 다른 행인이 나이든 아버지를 걸어가게 하다니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라며 아들을 비난했습니다. 아들은 그 말도 맞다며 당나귀에서 내려 아버지를 당나귀에 타게 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어린 아들은 걸어가게 하고 자기만 타고 가다니 매정한 아비 같으니 라는 질책이 들려왔습니다. 이 말을 들은 부자는 함께 당나귀에 탔지요. 얼마쯤 더 가자 한 무리의 사내들이 이 모습을 보고 한마디 했습니다. 조그만 당나귀 한 마리에 두 사람이 타다니 불쌍하기도 하지. 그렇게 가다간 얼마 못 가서 쓰러질걸? 그러지 말고 차라리 당나귀를 들고 가시오. 이에 아버지와 아들은 당나귀의 다리를 묶어서 기다란 막대기에 끼워 함께 짊어지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입구 다리 위에 다다랐을 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웃고 떠들며 비웃었지요. 이에 놀란 당나귀가 발버둥을 치는 바람에 당나귀를 묶고 있던 끈이 끊어졌고 당나귀는 그대로 강물에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결국 부자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모두 다 들으려다가 당나귀를 잃고 만 것이죠. 이 우화에서 부자는 왜 행인들의 지적을 받았을까요? 아버지가 잘못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아들이 잘못했기 때문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당나귀가 잘못했기 때문일까요? 정답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다른 사람에게 지적을 받은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지적이 합당할 때도 있었겠죠.
하지만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이 있고 당신이 무엇을 어떻게 하든 그걸 못마땅해 하는 사람은 늘 있기 마련입니다. 당나귀 등에 아무도 타지 않든 어린 아들만 타든 나이든 아버지만 타든 둘 다 타든 그러면 안 된다고 지적하는 사람이 항상 나타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나만은 내 편이 되어서 수고했어 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당신이 어떤 마음으로 노력해왔는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니까요. 스스로에게 수고했어 라고 말하기가 어색하다면 자신을 부정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정도는 대단하지도 않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야. 라며 자신의 노력을 부정하는 말을 멈추고 이건 잘했어. 여기까지는 해냈어. 라며 사실을 인정해 보는 겁니다. 자신이 해낸 것을 인정할 줄 알게 되면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해왔다는 사실을 점점 더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말이죠. 내일보다 남일이 우선인다.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고 싶을 때, 버겁고 힘들어서 도움받고 싶을 때,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이야기도 하고 싶을 때, 아니면 이도 저도 다 귀찮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 누구에게나 그런 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힘들 때조차 이건 내가 할게 라며 상대방을 배려해 일을 떠안거나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으며 상대방의 투정을 듣는데 시간을 할애하거나 오늘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어 라며 남에게만 너그럽게 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서 이것저것 다 해내겠다고 애를 쓰니 마음이 배견할 수가 있나요?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더라도 문득문득 자신과 달리 빈둥거리는 사람에게 화가 나고 즐겁게 지내는 사람에게 짜증이 나기도 할 겁니다. 나는 혼자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왠지 늘 손해보는 기분이야 같은 불만이 차곡차곡 쌓이면 결국 폭발하기 마련입니다. 아마 그런 경험이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일이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고 자꾸 반복된다면 그때는 찬찬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혹시 내가 칭찬에 휘둘리고 있진 않은지를 말이죠. 성실하다는 칭찬을 예로 들어볼게요. 의지가 된다, 믿을 수 있다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말은 좋은 뜻으로 쓰이지만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는 때때로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고 싶고 어리광 부리고 싶고 사실은 열심히 하고 싶지 않아도 성실하지 않으면 안 돼 라며 자신을 올가매게 되는 것이죠. 착하다는 말도 부담을 느끼기 쉬운 표현입니다. 지금의 나로는 부족해.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주는 사람은 없을 거야 라는 불안을 안고 사는 사람일수록 칭찬의 말에 쉽게 휘둘립니다. 누군가가 싫어지고 미워지면 오히려 착하지 않은 자신을 비난하기도 하죠. 어릴 때는 부모의 기분을 살피면서 행동하고 커서는 가족에게 힘든 일이 생기면 발벗고 나서는 등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우선시하는 착한 사람은 정작 자기 일은 뒷전으로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해주는 말은 물론 중요합니다.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마음에 남기 마련이죠. 하지만 그 말에 스스로가 구속된다면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내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결국에는 그 좋은 말에 갇혀서 스스로 괴로워지고 마니까요. 그러니 들었을 때 기분 좋은 말은 기억하되 괴로워지는 말은 잊어버리도록 합시다. 어떤 말을 지키려고 자기 자신을 뒷전으로 밀어두지 말도록 합시다. 사는 게 편해지는 5가지 법칙. 1. 이것밖에 못했어가 아니라 이건 해냈어 라고 생각한다. 2. 기분이 안 좋아지는 정보는 보거나 듣지 않는다. 3.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는 사람과 거리를 둔다. 4.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다. 5. 기운이 완전히 떨어지기 전에 휴식을 취한다. 쉽게 지치고 사는 게 버겁다고 느끼는 사람들 대부분은 이 5가지 법칙과 정반대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방식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쉽게 지치는 것도, 사는 게 버거운 것도,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것도 당신의 성격 탓이거나 노력 부족 때문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싶습니다. 자기 부정이 강할수록 살아가기가 버겁고 고통스럽습니다. 자신을 비난하는 횟수가 많을수록 고민은 늘어만 갑니다. 그러니 앞서 소개한 5가지 법칙대로 행동하지 않았다고 해서 스스로를 비난하거나 부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듣고 훌륭한 방법을 실천한다 해도 자신을 비난하고 부정한다면 마음이 편안해질 수 없으니까요. 마음이 편안해지려면 자신이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잘하고 있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원리를 찾아라 라는 책이 있지요. 원리를 찾겠다는 일념으로 우리는 눈에 불을 켜고 숨어있는 원리를 찾아냅니다. 처음에는 전혀 보이지 않지만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으면 안 보이던 원리가 어느새 눈에 확 들어오지요. 이처럼 우리는 자신이 찾으려고 마음먹은 것을 찾아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 애써 잘못을 찾아내기보다 잘하는 것, 좋은 점을 찾아내 보세요. 자신에 대해 그러기가 쉽지 않다면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어린아이의 장점을 찾는 눈으로 스스로를 바라보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앞서 소개한 5가지 법칙 가운데 하나도 실천하고 있지 않다는 걸 알았다고 해봅시다. 그럼 그걸 깨달았다는 것 자체가 잘해낸 일 중 하나가 되는 것이죠. 5가지 법칙 중 하나라도 실천했다면 그건 역시 물론 잘해낸 일입니다. 법칙을 하나도 실천하고 있지 않더라도 스스로를 비난할 필요가 없어요. 5가지 법칙과 정반대로 행동하면서도 당신은 지금까지 잘 살아왔으니까요. 그건 아주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노력을 인정하고 열심히 살아온 자신을 칭찬해 주세요. 5가지 기술을 실천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그렇게 하지 못한 자신을 비난하거나 부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을 비난하고 부정하는 대신 자신의 노력을 인정하고 수고했어 라며 칭찬해 주세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좋아할 수 없다면 좀 더 강하면 좋을 텐데, 좀 더 아름다우면 좋을 텐데, 좀 더 친절하면 좋을 텐데, 좀 더 일을 잘하면 좋을 텐데, 좀 더 성실하면 좋을 텐데, 좀 더 똑똑하면 좋을 텐데, 이러면 더 좋을 텐데, 저러면 더 좋을 텐데 하고 자꾸 내게 뭔가를 바라게 되나요? 좀 더 하고 바라는 건 당신이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좀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은 매우 발전적이고 훌륭하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좀 더라는 바람은 마음의 상태에 따라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부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로도 충분해. 하지만 좀 더 땡땡하면 좋을 것 같아. 이런 상태라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겁니다. 현재의 자신을 인정한 상태에서 앞으로 되고 싶은 이상향을 바라보는 것이므로 그 바람이 이루어지면 지금보다 내가 더 좋아지겠죠. 그렇다면 이런 마음 상태는 어떤가요? 있는 그대로의 나로는 부족해. 그러니까 좀 더 땡땡해야 해. 이럴 때는 좀 더라는 바람이 부정적으로 작용합니다. 현재의 자신으로는 안 된다는 자기 부정이 밑바탕에 깔려 있으니 그 바람이 더 부담으로 느껴집니다. 좀 더 일을 잘하면 좋을 텐데 라고 바라는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지금의 나를 부정한다면 열심히 노력해서 맡은 일을 잘해내고 주위의 인정을 받아도 만족은 찾아오지 않을 겁니다. 좀 더 하고 끝도 없이 더 바라게 되시오. 나아가 일을 못하는 나는 가치가 없어. 앞으로 이만큼 해내지 못한다면 다들 내게서 멀어질 거야. 라며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게 될지도 모르시오. 애써 바람을 이루어도 현재의 자신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또다시 괴로움 속에 자신을 몰아넣고 말 겁니다. 그러니 우선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데서 시작해 봅시다. 다른 사람보다 월등히 뛰어나지 않아도
마음속에 삐뚤어진 면이 있어도, 일을 하다 가끔 실수를 해도, 사소한 일을 자주 깜빡해도 그게 바로 나라고 받아들이는 것부터 말입니다. 그런 바탕 위에서 좀 더라는 바람을 이뤄야 자신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 시간에 쫓길 때는 오른쪽만 신경 써보기. 두 가지 그림이 있습니다. A와 B 중에서 어느 쪽이 웃는 얼굴로 보이나요? 똑같은 그림의 좌우를 반전한 것일 뿐인데 대부분은 A가 웃는 얼굴로 보인다고 답을 합니다. 왼쪽 얼굴만 웃고 있고 오른쪽은 침울한 표정인데 웃는 얼굴로 보인다니 참 신기한 일입니다. 조금 뜬금없지만 지금 머릿속으로 물고기를 그려보세요. 아마 많은 사람이 머리가 왼쪽에 있고 꼬리는 오른쪽에 있는 물고기를 상상했을 거예요. 이렇듯 우리의 뇌가 왼쪽에 주목한다는 성질은 다양한 방면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채소 가게에서 주력 상품을 왼쪽에 진열해 매출을 높이고 책과 포스터에서는 사진이나 그림을 왼쪽에 실어서 시선을 끌지요. 재미있는 점은 이러한 경향이 나이나 성별, 인종을 가리지 않고 나타난다는 겁니다. 특히 오른손잡이에게서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왼쪽에 주목하는 뇌의 특성은 일상생활에서도 간편하게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늦잠을 자는 바람에 출근 준비를 할 시간이 부족하다면 나의 오른쪽을 의식하면서 화장을 하고 머리를 다듬으면 됩니다. 사람들이 왼쪽을 주목한다는 건 상대방이 나의 오른쪽을 주로 본다는 뜻이니까요. 앞으로 시간에 쫓길 때는 오른쪽을 중심으로 신경을 쓰도록 합시다. 나는 왜 이렇게 불편하고 싫은 사람이 많을까?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도 괜찮고 불편한 사람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어딜 가나 싫어하는 사람뿐이고 온통 불편한 사람뿐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감정을 느꼈던 사람, 좋다고 생각한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당신은 아주 평범한 사람입니다. 누군가를 싫어하는 자신이 어딘가 잘못됐다거나 이상하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쩌다 보니 지금 당신 주위에 싫어하는 사람, 불편한 사람이 있는 것일 뿐이니까요. 그건 아주 보통의 상태입니다. 다른 사람을 싫어해선 안 된다, 모두와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그것대로 훌륭한 자세지요. 하지만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신을 괴롭히고 있진 않나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자신을 비난하고 모두와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 솔직한 마음을 억누르고 있진 않나요? 모두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당신에게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다들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나만 다르게 생각하니 내가 뭔가 잘못된 건 아닌가 싶은 것도 이해가 갑니다. 내가 삐뚤어진 건가 싶어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고 자신이 싫어질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당신에게도 꼭 좋은 사람이라는 법은 없습니다. 모두가 좋아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싫어할 수 있습니다. 그 또한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왜 나는 저 사람이 좋아지지 않는 걸까 고민스러울 수도 있지만 누군가가 싫다면 그 이유는 싫으니까 만으로 충분합니다. 치킨은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대표적인 야식 메뉴죠. 하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좋아하는 것이 옳고 좋아하지 않는 것은 그르다 라는 생각은 정답이 아닙니다. 같은 것을 두고도 어떤 사람은 좋아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싫어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래도 나는 도대체 왜 이럴까 하고 고민이 된다면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아니라 싫어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좋아하지 않는 이유를 생각하다 보면 좋아하지 않는 자신이 잘못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싫으면 싫어해도 되고 불편하면 불편해도 됩니다. 싫어하는 사람을 억지로 좋아할 필요도 없고 불편한 마음을 이겨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싫고 불편하더라도 예의를 갖춰야 하고 형식적인 인사라도 건넬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합니다. 짜증이 가라앉지 않을 땐 왼쪽 주먹을 꽉 쥐기. 화내지 말자, 화내지 말자, 짜증내지 말자, 참아야 해, 참자, 참자.
이렇게 감정을 억누르려 할수록 짜증이 나고 머릿속에서 화가 부글부글 끓어올라서 이대로 뒀다가는 안 해도 될 말까지 쏟아낼 것 같을 때가 있지 않나요? 그럴 때는 왼쪽 주먹을 꽉 쥐어보세요. 45초 동안 온 힘을 다해서 주먹을 쥐고 나서 15초 동안 힘을 빼보세요. 이것을 4번 반복합니다. 이렇게만 해도 화가 폭발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화가 날 때는 잔해가 활성화되는데 그때 왼쪽 주먹을 꽉 쥐면 우뇌의 움직임이 활발해집니다. 우뇌는 분노를 비롯해 공포, 혐오 같은 부정적 감정을 간직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 순간의 감정을 날 것 그대로 분출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생각하고 주위를 살피면서 충동을 조절하지요. 그렇게 왼손 주먹을 쥐기만 해도 분노라는 감정이 쉽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짜증을 내도 되고 화를 내도 됩니다. 당신의 감정은 소중하고 모든 감정에는 이유가 있기 마련이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화를 안 내는 편이 좋겠어. 이 사람한테 화를 내면 나중에 더 귀찮아질 것 같아. 이러다간 낭패를 볼 수도 있어. 라는 생각이 드는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왼쪽 손을 있는 힘껏 쥐어서 현명하게 분노를 회피하도록 합시다. 다만 짜증이나 분노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참는다면 스트레스가 더 쌓일 겁니다. 분노를 회피하는 것은 당신이 불리해지지 않기 위해서이자 화를 낸 것을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걸 기억하세요. 분노를 분출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적절한 순간에 적절한 강도로 화를 내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화를 내므로써 사태가 더 악화될 것 같으면 오로지 당신을 위해 분노를 회피한다는 선택을 하세요. 분노를 회피하는 방법인 주먹 쥐기는 오로지 자신을 위해 활용하기 바랍니다. 지난 일로 괴로워하는 나에게 정말 싫었어. 참 슬픈 일이었지. 얼마나 분했는지 몰라. 도와주길 바랐는데. 그럼에도 좋아했어. 이렇게 과거의 일을 떠올리면서 괴로워하고 있다면 그건 여전히 납득할 수 없는 마음이나 아직 정리되지 않은 감정이 가슴속 어딘가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었던 자신의 진심이 이제야 튀어나온 것인지도 모르죠. 과거의 일로 아직까지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드디어 지난 일을 제대로 마주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도 가끔 생각날 정도로 정말 힘든 일이었어 라며 과거의 자신을 위로해 주세요.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데도 아직 떠올리면서 괴로워할 정도로 마음 아픈 일이 있었던 것이니까요. 괴로워하는 당신에게 이렇게 충고한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어차피 과거는 바꿀 수 없잖아.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봐. 스스로를 그런 식으로 나무라기도 했겠지요. 물론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괴로운 것이기도 합니다. 나에게 못되게 굴었던 사람에게 여전히 화가 나고 어떻게 대응했어야 했는지 아직도 고민하고 안 좋은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슬퍼지고 후회가 되는 이유는 지나간 일은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쉽게 바꿀 수 있다면 그렇게까지 괴롭지 않을 겁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그때로 돌아가서 바꾸면 되니까요. 그러니 지나간 일로 괴로워하는 건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가장 피해야 하는 것은 과거의 일로 괴로워해선 안 된다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뇌는 그런 믿음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어떻게든 찾아내서 지난 일로 괴로워하는 자신을 비난하고 말 것이기 때문이죠. 미래에 대해 고민하는 것은 건설적이고 좋은 일이고 과거에 대해 고민하는 것은 미련하고 나쁜 일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좋은 일을 떠올리는 것은 좋고 힘든 일을 떠올리는 것은 나쁘다고 잘라 말할 수도 없죠. 긍정적인 게 좋고 부정적인 건 나쁘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한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인 사람이 성공하기 쉽다고도 하니까요. 과거의 일로 괴로워해도 괜찮습니다. 또한 과거의 일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신을 비난하거나 여전히 괴로워한다는 사실에 낙담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라도 과거의 일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으니 오히려 칭찬할 만한 일이죠. 느긋할 때 오히려 잘 풀리는 일. 큰일이다. 늦잠을 자버렸네. 시간이 없어.
이렇게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허둥지둥할 때는 꼭 입고 나갈 옷을 빨리 못 정하고 챙겨야 할 물건은 보이지 않고 갑자기 뭔가에 발이 걸려 넘어지고 책상 모서리에 새끼손가락을 찢고 스마트폰과 열쇠를 찾아 헤매게 됩니다. 조급한 상태에서는 뇌의 활동이 저하되어 사고력과 판단력이 떨어집니다. 넘어지고 부딪히고 물건을 떨어뜨리고 평소라면 하지 않을 실수도 하고 쓸데없는 말까지 하고 맙니다. 조급하게 내린 판단은 조급한 행동으로 이어지고 이로써 마음이 더욱 조급해지는 악순환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문제가 생겼을 때일수록 평정심을 유지하도록 합시다. 뒤죽박죽 소란스러운 마음은 아무데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느긋하게 마음먹을 때 일은 더욱 잘 풀립니다. 불편한 사람에게 갑자기 전화가 걸려오더라도 당황하지 마세요. 전화벨이 울리는 순간 갑자기 심장이 빠르게 뛴다면 전화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 것은 긴장했다는 신호입니다. 그런 상태인데도 타인의 연락을 거절할 수 없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그대로 전화를 받았다가는 안 받는 이만 못한 결과가 나오기 쉽습니다. 말을 더듬거리거나 묻는 말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거나 안 해도 될 말을 해서 오히려 평판이 깎일 수 있지요. 그럴 때는 바로 전화를 받기보다 나중에 다시 거는 게 낫습니다. 상대방이 내가 받을 때까지 끈질기게 전화를 거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뭐 하느라 이렇게 늦게 받는 거야? 라는 말을 들으면 상대방의 흐름에 휘말려서 마음이 더욱더 초조해질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준비됐을 때 마음을 진정시키고 나서 전화를 다시 거세요. 실수했을 때도 평정심은 중요합니다. 어쩌면 좋지? 어떻게? 라며 당황할수록 불안감이 더욱 커져서 금세 패닉 상태에 빠지고 맙니다. 우선 심호흡을 3번 천천히 해보세요. 급할 것 없습니다. 느긋하게 마음 먹으세요. 몇 분 늦어진다고 상황이 더 나빠질 일은 전혀 없습니다. 조급하고 초조한 때일수록 어쩌지라며 당황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 한 박자 느긋하게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 뇌는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을 분명히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생각하면 분명히 더 나은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호흡으로, 당신의 속도로, 당신의 흐름을 만드세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뇌는 명령과 금지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누르지 마시오라는 말을 들으면 눌러보고 싶고 보면 안 됩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왠지 신경 쓰여서 더 보고 싶고 다이어트 중이니까 먹으면 안 돼 라고 생각할수록 더 먹고 싶어지는 법이죠. 그러니 서두르지 말자가 아니라 진정하자라고 말해주세요. 서두르면 안 돼가 아니라 느긋하게 마음먹으면 일이 더 잘 풀릴 거야 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뇌의 습성을 현명하게 활용해 보는 겁니다. 나를 일으켜 세우는 한마디. 작은 실패를 했을 때 지나치게 좌절하지 않게 해주는 마법의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뭐 괜찮아 입니다.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슬플 때도 너무 실망스러울 때도 분노가 차올라 폭발할 것 같을 때도 마지막에는 뭐 괜찮아 라고 속삭여 보세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내게 닥친 일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되고 마음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될 것 같다는 기분도 들지요. 좌절해선 안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좌절할 만한 일이 생겼으니 좌절해도 됩니다. 겨우 이 정도로 마음이 꺾이다니 하며 자신을 비난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태가 계속 이어진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요. 점점 더 기운이 빠지고 스스로가 싫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이제 더는 좌절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조금씩 자라나기 시작했다면 그때 뭐 괜찮아 라고 말해보세요. 계속되는 좌절을 멈출 수 있을 것입니다. 슬퍼해서는 안 된다는 말도 아닙니다. 슬픔은 필요한 감정입니다. 슬플 때는 마음껏 슬퍼하고 울고 싶을 때는 마음껏 울어야 합니다.
슬픔이 밖으로 나오지 않게 계속 억누르다 보면 슬픔은 그 모습을 분노나 불만으로 바꾸어 당신을 괴롭힐지 모릅니다. 그러니 충분히 슬퍼한 후에 뭐 괜찮아 라고 말해보세요. 슬픈 감정을 제대로 마주하고 나면 이제는 그만하자 라는 생각이 차츰차츰 차오르기 마련입니다. 뭐 괜찮아 라고 속삭여봐도 마음이 전혀 가벼워지지 않는다면 아직 당신의 마음속에 슬픔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슬픈지 솔직한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데서부터 시작해보세요. 슬픔을 제대로 마주하고 충분히 슬퍼해야 훌훌 털고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분노 역시 피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화는 나를 보호하는데 꼭 필요한 감정입니다. 하지만 화를 내는 데는 너무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기 때문에 계속 화를 내면 몸도 마음도 녹초가 되고 맙니다. 그러니 너무 화가 나서 힘이 들거나 화를 내는 내 모습이 싫다면 뭐 괜찮아 라는 말로 화를 진정시켜 보세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뭐 괜찮아 라는 말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뭐 괜찮아 라면서 자기 감정을 얼버무리고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남들이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긴다고 해서 그에 휘둘려 나까지 별일 아닌 척 넘어가면 안 됩니다. 모른 척하고 넘긴 감정은 시간이 지난 후 다시 나를 찾아와 힘들게 하기 마련입니다. 살다 보면 늦잠을 자기도 하고 물건을 잃어버리기도 할 겁니다. 잘못하고 실수할 때도 있죠. 하지만 다음부터 그러지 않도록 조심하면 될 일입니다. 이미 일어난 일로 자신을 비난하기보다 뭐 괜찮아 라고 말하며 마음을 지켜주세요. 오늘만큼은 나를 위해 읽어드렸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대로도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 잊지 마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